그러면 비수술 교정 치료로 호전 가능한 기능성 안검하수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르미 여러분들.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학적으로 눈은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뇌신경 12개 중 6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2번 시신경, 3번 동안신경, 4번 활차신경, 6번 외전신경과 관련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5번 3차신경과 7번 안면신경이 눈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눈은 자율신경의 조절자입니다. 눈이 받아들인 외부 시각 정보를 해석하고 인지하는 중추 대뇌피질인 시각피질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것은 뇌의 피로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요. 안검하수는 윗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서 눈꺼풀의 틈새가 좁아져 눈동자를 많이 가리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윗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이 근육을 지배하는 동안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선천적으로 근육이나 신경의 결함이 있는 경우나 뇌졸중이나 종양, 중증 근무력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가 아님에도 근기능이 떨어져서 눈꺼풀이 시야를 가려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이마주름이 강하게 접히고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를 기능성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검사상 정상이라는데 정작 환자분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꺼풀을 올리는 것은 윗 눈꺼풀 올림근과 보조근으로 전두근이 관여하고 제3내신경인 동안신경의 자극으로 이 근육들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윗 눈꺼풀에 있는 작은 근육인 밀러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은 무의식적이고 부수적인 눈꺼풀 올림을 담당하고 의식적으로 눈을 크게 뜨는 것은 윗 눈꺼풀 올림근과 협력합니다. 밀러근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민무늬근으로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밀러근이 수축해서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즉, 기능성 안검하수는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면 비수술 교정 치료로 호전 가능한 기능성 안검하수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번, 컨디션의 영향을 받아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2번, 검사상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3번, 이마 근육에 자꾸 힘이 들어간다. 4번, 한쪽 눈에 증상이 심하고 안면비대칭이 있다. 5번, 자율신경 불균형이나 정신적 피로가 동반된다. 그러면 비수술 안검하수 교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턱관절은 두개골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턱이 틀어지면 필연적으로 두개골 비틀림이 발생합니다. 특히 저평골은 안아벽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눈과 관련된 신경과 혈관이 저평골 내에 구멍과 틈새를 통해 움직이는데요. 결국 저평골의 비틀림은 눈의 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면비대칭은 안아의 비틀림으로 안아 상부에 부착된 근막의 긴장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상암검거근에 부착된 안아 위쪽의 근막이 당기거나 눌리고 알륜근의 긴장도의 차이를 만들어서 눈을 뜨는 근육의 작용을 방해해 좌우 눈 모양이나 크기를 다르게 만들고 기능적인 안검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대뇌피질인 시각피질은 후두엽에 위치하고 윗 눈꺼풀 올림근을 움직이는 내신경인
동안신경의 경로는 중뇌에서 빠져나와 내관을 통과합니다. 또한 경추 1, 2번의 비틀림은 내관의 비틀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추는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의 통로로 제1경추는 동안신경과 교감신경 섬유의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통로입니다. 이 부위가 틀어지거나 긴장되어 있으면 신경자극 전달에 영향을 주게 돼서 눈을 뜨게 하는 윗 눈꺼풀 올림근과 밀러근에 도달하는 신호가 약해지면서 눈꺼풀을 올리는 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경추 1, 2번은 상부 교감 신경절과 연결되어 자율신경계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부위의 부정열 현상은 교감신경의 강항진을 만들어서 안검의 긴장 저하, 혈류순환 장애, 눈꺼풀 무력감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꺼풀 처짐은 눈을 감싸고 있는 알륜근, 이마의 전두근, 관자놀이 쪽의 측두근, 그리고 두피의 모상건막에서 후두근과도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 비대칭이나 한쪽 눈꺼풀이 내려앉은 경우 단순히 안검거근의 기능 저하보다는 이마나 측두부의 근막 장력의 불균형이 한쪽 안검 연부 조직에 처짐을 만들고 아나상부 조직을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일 때는 약침이나 도침을 이용해 유착된 연부 조직을 절개하고 근막의 장력을 줄여서 눈꺼풀 주변의 물리적 긴장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눈을 덮고 있는 덮개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눈꺼풀의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는 매선을 사용합니다. 매선은 녹눈실을 눈꺼풀 주변 근육층이나 근막층에 삽입해서 근육을 자극하고 위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주는 치료법입니다. 매선은 상처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어서 조직이 탄력 있게 재배열됩니다. 동시에 주변 근육에 힘이 생기고 눌러있던 눈꺼풀이 조금씩 위로 들리게 됩니다. 한의학은 기능의학이며 또 구조의학입니다. 구조 부정열을 개선해 뇌신경과 자율신경계 기능을 정상화하고 근육과 근막의 움직임의 균형감을 살리는 교정치료를 통해 기능성 안검하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전에 한 번쯤은 눈을 기능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